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주 제2강 이제 교과서 337페이지 제4절 저당 시장인데 1차 저당 시장이 있고 2차 저당 시장이 있어요. 이제 교과서 나오겠지만 1차 저당 시장은 제일 첫 번째로 부동산을 담보를 잡히고 어, 대부를 받아서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당 잡히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거 1차, 제1차 시장이라고 그러고, 제2차 시장은 첫 번째로 저당 잡히고 대출과 차입이 이루어진 그거를 증권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증권을 거래한 거를 제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 제2차 저당 시장은 그래서 증권 발행의 유통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과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337페이지 기초개념 가로 1번 제1차 저당시장, 제2차 저당시장 뭐냐? 가끔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337페이지 제1차 주택저장, 주택을 저당 잡히고 이제 거래했을 때 제1차 주택저당시장은 이제 그 거래를 빌려주고 또는 빌려오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중개기관이라고 한대요. 저축기관이나 은행.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돈놀이 할 사람하고 예금 주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 차입할 사람이죠. 원래는 돈을 빌려줄 사람하고 돈을 빌릴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누가 돈을 빌려줄 사람인지 또 돈을 빌려줄 사람은 누가 돈을 빌릴 사람인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물건을 살려면 수요자가 누가 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시장에 가봐야 알지. 그죠? 그래서 요걸 중개기관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은행한테 돈 빌려줄 사람, 예금할 사람들, 은행에서 돈 빌릴 사람들, 대출 받을 사람. 그래가지고 그걸 중개기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의당은행 등의 그 중개기관에 의해서 주택저당 대출자와 그 다음에 주택저당 차입자가 이제 거래를 하면 빌리고 빌려줌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저당이 개입됐기 때문에 제1차 주택저당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제2차 주택저당시장은 1차적으로 주택저당시장에서 이미 저당 대부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거를 이제 사들여서 이게 저당을 사들인다.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주택 구입하는 데에는 장기간 빌리잖아요. 한 20년 동안 빌리고 또 빌려온다. 빌려준다. 그랬을 때 20년 기다려야 만약에 10억을 빌려줬는데 10억을 회수하려면 20년 걸려요. 그 상환기간 20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여간 뭐 돈을 빌릴 사람은 되게 많은데 주택 살려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그 주택 살 사람한테 빌려주고 나면 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 주택 살려고 돈을 빌릴 사람에게. 그러니까 많은 돈을 하고 있지를 못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은행에서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준 그 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사들여라. 그러면 한꺼번에 돈을 받게 되잖아요. 원래 차입자한테는 계속 달달이 받게 되죠. 근데 그 받을 권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아버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은행에서 적은 돈 가지고도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주택구입자에게 주택구입에 도움을 준다. 이런 제도가 지금 그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인데요. 자, 그래서 그 유동화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2차 주택저당시장은 1차 주택저당시장에서 이미
저당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저당을 사들여서 누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는 GNMA고, 그래서 사서 주택저당증권을 증권을 바꿔.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회수가 안 됐을 때는 저당을 실행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들여 가지고 그 권리를 사들이다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돈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한국주택금을 못 사들여요. 돈이 다 떨어졌어. 또 금융공원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돈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저당 증권을 MBS로 저당 채권을 증권으로 바꿔서 얘를 팔아요. 그러면 저당 증권을 사들은 사람한테 팔면은 그 저당 증권 사들인 사람은 이자를 받게 돼요. 자,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2차 저당시장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그 증권을 매각하는, 유통시키는 시장이다. 요 그림을 보면 뒤에 더욱더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338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3번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 위에 상단에는 제1차 저당시장이 이제 되는데, 자, 저당 대출자인 은행이 저당을 잡고 대부를 해준다. 이걸 저당 대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살 사람이 저당 차입자죠. 주택 살 사람이 주택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린다. 저당 차입. 그래서 제1차적으로 첫 번째로 저당 대부가 이루어졌다. 요걸 갖다가 제1차 저당시장. 그러면 이제 몇 사람한테 빌려주면 돈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저당 대출자의 이제 대출채권의 회수, 이거를 사들인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밑에 유동화 전문회사, 유동화 저당채권을 빨리 현금화 시키는 걸 유동화라고 하는데, 그 현금화 시키는 이런 유동화 전문회사가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저당대출자인 은행의 저당채권을 차입자한테 빌려준 채권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저당채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저당이 앞에 붙은 거는 나중에 회수가 안 되면 저당 잡았던 거를 처분해 가지고 회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저당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냥 채권만 라고 하지도 않고 저당권이 보장된, 저당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이 채권을 저당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당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팔 수 있으면 돈이 금방 들어와요.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그걸 구입한다. 돈을 주고, 그리고 저당채권을 사들인다. 그러면 유동화 전문회사도 이제 은행에서 계속 사들려면 돈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자금이.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는 그 저당채권을 사들인 거를 증권으로 바꿔요. 이걸 MBS라고 그래요. 증권으로 바꿔서 그 증권을 발행하여 이제 팔아요. MBS를 증권으로 바꾼 증권을 팔아요. 그러면 증권을 사들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MBS를 사는 사람. MBS 투자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MBS 투자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기마다 저당 차입자가 돈을 갚아나가요. 아니, 그 갚아나가는 문제하고 은행에서 저당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파는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는 약속된 대로 매기마다 또는 매월마다 또 매년마다 대출자인 은행한테 계속 원리금을 갚아나가요. 그 원리금이 화살표로 되어 있죠. 저당차입자로부터 돈을 원리금을 갚았을 때 원리금이 은행한테 와요. 은행한테 오면 은행은 자기 것이죠, 원래. 근데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먹었어요,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그래서 저당 대출자는 차입자를 보면 원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유동화 전문회사를 쳐다보면 그 받을 권리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야, 그 권리는 나한테 팔아먹었잖아, 내 거야. 그래서 넘겨줘야 돼요. 얘를 패스 스루라고 그래요, 넘겨주는 거를. 근데 넘겨주는 거를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만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 저당을 실행해서
그 회수 안 됐을 때 저당을 실행해서 주택을 팔아서 회수할 권리, 저당권까지도 다 남겨주는 걸 패스 스루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페이스루도 있는데, 페이스루는 지불금만 넘겨준다. 저당권은 안 넘겨준다. 얘를 페이스루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오면, 돈이 오면, 패스스루든 페이스루든 그래서 원리금이 오게 되면 그 원리금을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제 또 투자자한테 MB투자한테 줘요. 왜? MB투자 네 얘기하는 거야. 유동화 전문회사 너 은행한테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팔아먹었잖아. 그럼 나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유동화 전문회사도 저당 대출자를 쳐다봤을 때는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원리금을 패스수로 받을 권리가 있고 페이스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MBS 투자자를 보면 넘겨줘야 돼요. 그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그 그림이에요. 자, 그림을 이제 너무 복잡하게 이제 설명이 됐는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또 한번 해보면, 저당 대출자인 은행이 있어요. 돈을 빌린 차입자가 있어요. 이거 주택 구입자죠. 차입자. 이거 주택 구입자. 이게 주택을 구입할 사람. 그러면 이쪽으로는 저당 차입이고 이쪽으로는 저당 대출이죠. 그냥 차입이 아니고 저당이 있어요. 저당. 나중에 저당 차입한 사람은 돈을 안 갚으면 그 자기가 담보 잡혔던 것이 처분될 수 있어요. 이거 저당 대출. 저당 잡고 대출을 해서 대출금이 회수 안 되면 그 저당 잡았던 주택을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택 구입할 사람이 1, 2년 내에 다 갚아요. 장기간 20년. 그렇게 되면 20년 동안 빌려준 거를 계속 회수하고 계속 갚아나가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돈이 몇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나면. 그래서 이것을 팔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유동화 전문회사, 유동화란 건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유동화 됐다고 그러고, 또 상품을 팔면 그게 상품이 현금화 되니까 유동화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요거 유동화 전문회사, 유동화를 전문으로 해서 유동화를 전문으로 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다고 해서 이걸 특수 목적회사,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자금을 주고 사들여. 뭘 사들여? 저당 채권을 사들여. 그냥 채권이 아니고 저당이 보장된 채권, 대출 채권. 그럼 돈이, 유동화 전문에서 돈이 또 떨어지잖아요. 사면. 그러면 다시 이거를 MBS를 발행해.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해 가지고 그 MBS를 매각을 해. 매각. 그럼 살 사람은 누구냐? MBS를, 이 증권을 살 사람. 매각을 해 일단. 그리고 매각을 하면 돈이 여기서 들어와. 구입자금이 여기서 나가야 되죠. MBS를 살려면. 그럼 돈이 들어와. 이 돈으로 또 사고 또 대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또 추가로 대출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원리금을 이 사람이 갚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원리금이 계속 갚아나가요. 20년 동안 원리금.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자진 거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은행이 받을 권리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팔았잖아요. 매각. 팔았으니까 은행은 이쪽 쳐다보면 받을 권리, 이쪽 쳐다보면 다시 받은 거를 넘겨줄 권리. 수루 다 넘겨줘야 돼. 두 가지 권리, 대출금 회수할 수 있는 권리, 회수 안 될 때 저당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두 개를 다 받은 거 패스시켜. 통과하다. 수루는 이게 통과하다 뜻이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이 사람한테 받은 거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통과해서 요리 넘겨. 이걸 패스 수루.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루가 있는데, 페이스루. 이거는 패스스루는 저당과 채권 두 개, 저당이 보장된 채권을 다 패스스루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스루는 지불, 페이는 지불이잖아요. 원리금을 이리 쭉 갚아요. 그러면 그 원리금이 그 페이만, 저당권은 가만히 놔두고, 아니 여기는 저당권까지 다 사들였으니까 일단은 저당권도 요리 와 있어요. 그런데 요리 와가지고 지불금이 또 이리 와요. 물론 저당권도 이리 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매길 때, 쓰루할 때 저당권은 유동화 전문회사가 쥐고 있고, 돈만, 원리금만 이쪽으로 남기는 게 페이스루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원리금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제2차 저당 시장. 밑에가 제2차 저당 시장, 위에가 제1차 저당 시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또 그 밑에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점점 이해가 더 많이 될 겁니다. 338페이지 큰 2번 주택저당담보증권 MBS, 이거를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시큐리티는 시큐리티인데 증권은 증권인데 어떤 증권이냐, 저당이 개입된 시큐리티다, 증권이다. 그래서 이걸 저당 담보 증권이라고 하고, 이걸 MBS 줄여서 MB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1번 주택저당 담보증권의 성격. 동그라미 1번, 이 주택저당 담보증권은 계속 팔고 팔잖아요. MBS 투자자한테 팔잖아요. MBS 투자자한테 파는데, 그러면 이거 유통된다고요. 유통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유통시장이 혼란스러워. 전부 다 부도 나왔다. 내가 증권가지도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MBS는 유통되는 증권이므로 그 증권 매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발행자는, 유동화 전문회사는 이 발행자는 만약에 MBS를 가진 사람이 원리금을 못 받게 된다. 왜 못 받게 되냐면 이 사람이 안 줘버려요. 원리금을 안 갚아버려. 원리금을 안 갚아버리면 은행을 하나도 못 받아. 그리고 남길 것도 없어. 패스스루 할 것도 없어. 안 갚으니까 돈이 일이 넘어가지도 않고, 일이 안 넘어오니까 일이 넘어갈 것도 없고, 얘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MBS를 믿고 샀는데 원리금을 못 받으니까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 MBS를 여기 돈이 요리 안 가고 또 이 돈이 일이 안 넘겨오더라도 증권을 발행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증권 발행자로서 책임을 얘한테 져야 되니까 원리금을 따복따복 요리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MBS를 믿고 샀던 것이 보호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보면 공사법을 보면 그것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좀 읽어보면, MBS 발행자는 1차 저당시장으로부터 상환받는 원리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MBS 투자자한테 넘기는 중간에 과정이 있는 자에 불과하다. 이걸 뭐라고 하냐, 콘두이트, 도관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은 하나 득보는 것도 없다. 받은 것을 도로 남겨줬으니까. 그래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럼 소득세는 누가 되느냐, 이자 소득을 득보는 사람 MBS 투자자가 내야 된다.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건 뭐냐면, 오늘 돈을 갚잖아요. 그 돈이 여기 있지 못하고 이리 오죠. 그 돈은 다시 여기 있지 못하고 요리 넘기잖아요.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는 요렇게 와서 결국 이자 소득은 이 사람이 득보잖아요. 자기가 요렇게 넘겨오는 거에 대해서 중간 과정, 도관체, 콘두이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소득세 낼 필요가 없다. 아니, 나는 받아서 도로 넘겨준 사람에 불과한데 무슨 내가 소득세를 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이 사람이 소득세를 내야 되지, 얘도 소득세를 내고 얘도 소득세를 내고 뭐 이중과시 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동그라미 2번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MBS 발행은 MBS 투자자가 선호할 수 있도록 MBS를 잘 팔려야 그 유동화 전문회사가 돈을 회수해서 그 돈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저당채권을 계속 사들이고, 은행은 그 돈 가지고 다시 추가 대출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MBS가 잘 팔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MBS를 잘 팔리도록 하려면 MBS를 구입할 사람의 그 마음을 잘 원하는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로 2번에 네 가지 형태의 MBTS 주택저당채권 이체증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저당채권 지불이체채권 MBTB, 그 다음에 다계층 주택저당채권 지불이체채권 CMO,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단 우선 간단히 설명하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MPTS 주택저당채권 이체증권은 수익성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했을 때 수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전보다도 난 수익을 좋아한다. 따라서 부동산보다는 증권을 좋아할 사람. 예를 든다면, 근데 하여간 수익성을, MBS를 살 사람 중에서 수익성을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MBB는 나는 수익성은 좋아하지 않고 안전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금에 투자할 사람이나 또 예금보다 조금 덜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 증권은 아주 안전성이 없고, 증권은 수익은 높은데 안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MBB 투자자는 안전성을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MBTB 투자자는 두 개를 섞은 거. 안전도 보장되고 수익도 보장되고, 두 가지를 섞으니까 수익만 원하는 쪽보다 수익은 떨어지고, 그죠? 또 안전만 원하는 MB보다는 안전성이 좀 떨어져. 두 개를 섞어 놨으니까. 여기 이제 MBTB고, 그 MBTB는 그 중간에 이제 요 경우에 차 있다가 싹 다 갚아버렸다. 싹 다 갚아버렸다. 싹 다 갚아버리면 이 사람은 이자를 싹 다 원금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받은 대로 얘한테 전달해야 돼. 이 받을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싹 다 이리 와버려요. 그러면 이자 노려할 사람은 돈을 주고 요걸 샀잖아요. 이자를 계속 받아오잖아요. 근데 싹 다 일시상환해 보니까 일시에 돈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이자 놀이가 끊기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은 MBS를 안 사고 다른 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 또박또박 받을 텐데, 얘가 보장이 안 돼, 이자 수익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냐면 MPTB는 이렇게 중도에 상환할 사람이 일시 상환해버리면, 또 조기에 상환해버리면, 그러면 이자 수입이 단절되기 때문에 MBS 투자자가 곤란하죠. 이자가 단절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중도 상환을 하는 거를 좀 늦추는, 일시에 상환하는 늦추는 그런 목적으로 발행된 게 MPTB. 요건 MPTS하고 MBB를 섞어 놓은 거예요.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MO는 MPTB보다도 더 조기 상환을 더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CMO. 자, 요것도 뒤에 다시 설명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좀 윤곽을 설명하고,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MPTS는 어쩌고, MBB는 어떻고, MPTB는 어쩌고, CM은 어쩌다를 339페이지에 공부하면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